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먼저 볼 기사는 중앙일보 1면에 실려 있는데요. 오늘부터 개막하는 국정감사에 채택된 기업인 증인이 100명에 육박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국감장에 불려나온 기업인 수를 보면 2020년에 63명, 2021년 92명, 작년에는 144명으로 증가 추세였는데요. 올해 현재까지 증인 명단이 확정된 10개 상임위를 따져봤을 때 100명에 육박한 95명으로 나타났고 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남은 7개 상임위까지 고려한다면 작년보다도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면도 함께 보시죠. 자, 제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들으면 보면 다들 알 법한 기업의 총수나 임원급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증인 채택이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의원들의 힘 과시용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혼내듯 기업인을 몰아세우면 기업인이 송구스럽다라는 답변만 하는 모습, 아마 국감을 본 분들이라면 익숙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모습이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올해도 같은 지적이 반복될지 혹은 증거 수집과 대책 마련이라는 증인 채택의 본 취지를 잘 살리는 자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죠. 오늘입니다.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인데요. 이를 맞아서 동아일보가 정신질환자 가족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과 치료 책임은 대체로 보호 의무자인 가족에게 있는데요.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경험을 보면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나 소방이 보호 의무자, 가족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병원에 이송을 하려고 해도 입원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현병을 가진 친언니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부모가 아니란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보호 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핵가족과 1인 가구가 많은 지금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공백은 자칫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전히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가족에게만 미루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보호 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지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국회에도 보호 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여전히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쿨존 이야기를 다룬 기사 보겠습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경우 스쿨존에서의 속도를 시속 40km까지 제한해뒀는데요. 만일 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다가 적발이 되면 최대 4,000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34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 벌점도 높다고 하고요. 면허 재취득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위축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스쿨존 사망 사고를 보면 단 4건에 그쳤습니다. 한편 각 학교 여건에 맞는 시설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교통량 등에 따라서 교량을 건설하거나 횡단보도를 지하화하는 등의 맞춤형 대책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441만여 건의 스쿨존 속도 위반이 발생했고 지난 5년 동안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7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면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할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에 실려 있는데요. 생일을 자축하며 함께 나눕시다. 청년 세대의 기념일 기부 문화 바람이 분다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주위에서 생일을 맞아 선물 대신에 기부에 동참해달라라고 하는 경우 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 젊은 층 중에서는 물질적인 선물을 받는 대신에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한 소개를 올리고 또 기부를 해달라면서 계좌번호를 올려두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치 소비로 대표되는 청년 세대의 또 하나의 유행이라고 합니다. 보람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부 동참을 호소하는 움직임인데 각종 선물 박스와 포장지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신경이 쓰였다던 한 청년도 지인의 이런 제안을 보고 자신도 기념 기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 만족과 보람을 위한 긍정적 유행이라고 기사에서는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후원 단체들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기념 기부란을 만들고 누구나 모금 페이지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후원 증서 그리고 소정의 감사 선물을 보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트렌드 분석 전문가는 자기 효능감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반영됐다고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영향력 확산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특성을 따져봤을 때 기념 기부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0월 1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